그날은 제삿날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지켜오는 강씨 집안의 오랜 관례였어요. 4년째 한지수는 그 관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제수 음식 목록을 확인하고 시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부엌에 서서 칼질을 시작하는 것이 매일 반복됐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2번 고쳐 매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나물만 5가지, 저는 3종류, 거기에 생선구이와 탕까지. 시어머니 최명자가 예년에 올리던 제수 목록을 지수는 노트에 받아 적어뒀었어요. 그 노트가 냉장고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4월의 오후는 따뜻했습니다. 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조금씩 타들어가는 전 냄새. 지수는 그 냄새들 속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됐지만 지수는 이 집 부엌을 아직도 낯설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의 부엌 배치는 독특했어요. 조미료통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 있었고 냄비는 크기별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줄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그것을 바꾸려다가 혼이 난 뒤로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엌은 최명자의 영역이었고 지수는 초대된 손님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실에선 현우가 시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명절이나 제삿날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법은 없었거든요. 현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수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3년이 지나는 동안 알게 됐거든요. 조금만 더. 저녁 지나면 집에 갈 수 있어. 전을 뒤집으며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든 전만 해도 명태전, 동그랑땡, 애호박전 3종류였어요. 팔이 조금 저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넘어였어요. 도련님 강도혁이 오는 시간치고는 조금 늦었지만 도혁은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펜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의 목소리가 먼저였어요. 어머, 도혁아. 이분은?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미란이에요. 지수의 손이 멈췄어요. 펜 위에 기름이 지직거렸습니다. 지수는 그것도 듣지 못했어요. 오미란, 오미란. 그 이름이 귀 안에서 1번, 2번 울렸습니다. 설마. 지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주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거실 입구에 서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 있었어요. 정말로. 오미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팔짱을 끼고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볼에는 선명한 블러셔가 올라와 있었고 레드브라운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 웃음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7년 전과 달라진 것은 어른이 됐다는 것뿐이었어요. 얼굴은 세련되어졌지만 눈빛 속 무언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0.5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오랜만이다? 그 말과 함께 지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항상 냄새로 시작됐어요. 싸구려 급식 냄새, 체육관 바닥의 왁스 냄새,
그리고 교실 뒷자리에 지우개 냄새. 한지수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것은 15살 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갑자기 전학을 온 학교였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정받은 반의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수십 쌍의 눈이 지수를 향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오미란이 그 지수를 처음 건드린 것은 입학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는데 반장이 지수를 한 팀에 배정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팀 됐다고? 됐어. 어차피 질 것 같은데. 주변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건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15살의 지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2학년이 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오미란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른바 인기 있는 아이들, 예쁘고 목소리 큰 아이들. 그 무리 앞에서 지수는 항상 타깃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낙서가 시작됐어요. 전학생 냄새난다. 저 애 왜 항상 혼자야? 처음엔 지수는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 생겼어요. 어떤 날은 죽어라는 글자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반 아이들 대부분이 들어있는 방이었는데 지수만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아이가 미안한 마음으로 캡처를 보내줬어요. 그 방에서 미란이 지수의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또 혼자 밥 먹었음 키읔키읔. 도대체 친구가 왜 없냐? 이유 있겠지 키읔. 존재 자체가 민폐 아니냐? 지수는 그 방에 초대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방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물을 틀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지수는 혼자 삼켰습니다. 3학년 체육대회 날. 그것이 지수에게 가장 잔인한 기억이었어요. 미라는 모두가 있는 운동장에서 지수 앞에 섰습니다. 주위에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선생님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야, 한지수. 너 달리기 꼴찌지? 맨날 꼴찌잖아. 뭘 해도 꼴찌야. 사는 것도 꼴찌 인생이겠네.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게 턱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오미란이 또 그랬다. 모두 앞에서 나는 왜 항상 이래야 하는 걸까? 3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3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선생님한테 말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말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냥 참아야겠다. 오늘도 참았다. 그 일기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아직 갖고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어쩌면 그 기록이 사라지면 그 시간이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기억이 끊겼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미란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반겼어요. 어머, 예쁘게 생겼네. 도혁이가 왜 데리고 다니는지 알겠다. 강도혁은 으쓱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지수를 한번 바라봤어요. 지수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시선을 TV로 돌렸어요. 지수는 다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팬 위에 전이 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팬을 불에서 내리며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탄전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세전을 얹었습니다. 기름이 지직거렸어요. 지수는 주걱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의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미라는 왜 이 집에 나타난 걸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둥근 상 위에 제수 음식들이 오르고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미라는 도역의 옆에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수십 번은 와본 사람처럼 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먼저 올려드렸고 시아버지 강병철의 잔에 음료를 따랐으며 도역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 온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지수는 그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드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어요. 최명자가 흡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시금치는 데칠 때 소금을 꼭 넣어야 해. 그리고 무칠 때 참기름을 아끼면 안 돼. 지수야, 너도 잘 봐. 지수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지수 쪽을 봤어요. 아주 짧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느꼈어요. 그 시선에 담긴 것이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잘 되고 있어. 하는 확인. 강도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미란이 소개드리려고 오늘 데리고 왔어요. 저 미란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강병철이 헛기침을 했어요. 갑자기 제삿날에 이런 자리를 만들면 어떡하냐.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워낙 자리가 없어서요. 최명자는 이미 미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를 천천히 훑는 눈빛이었어요.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부과 상담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청담동 쪽에서요. 어머, 거기 비싼 데잖아요. 그럼 좀 벌겠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최명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지수는 그것을 밥알을 씹으며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말의 양을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않고 너무 적게 말하지 않으며 웃어야 할 때 웃고 눈을 내려깔아야 할 때 내려깔고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척하면서 잘 보이는 기술. 그것이 17년 전과 달라진 것은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라는 선생님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굴었습니다.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라고 낮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수의 말보다 미란의 말을 믿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지수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미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요. 지수는 수돗물을 틀었어요. 미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돗물 소리,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 시어머니와 도혁이 나누는 웃음소리, 그리고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지수야, 나 진짜야. 도혁 씨 좋아서 만나는 거야. 지수는 접시를 씻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는 뭐 다 지나간 거잖아.
지수의 손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응. 미란이 싱긋 웃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그치? 반갑다, 진짜로. 지수는 끝까지 미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그릇을 내려놓고 주방을 나갔어요. 지수는 싱크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였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지수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우는 운전을 하며 말했어요. 미란이가 도혁이 여자친구라는 거 몰랐지?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응. 근데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 거 신기하네. 좋은 거 아냐? 아는 사이면 편하잖아.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오미란이 고등학교 때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애야. 현우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진짜? 어떻게? 따돌림이었어. 3년 내내.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도혁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어.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근데 같이 지내면 불편하잖아. 아직 그 단계가 된 것도 아니잖아. 현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든 뒤 지수는 오래된 핸드폰 갤러리를 뒤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찍어둔 사진들. 교과서 위에 적힌 낙서를 찍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오미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비공개였어요. 프로필 사진만 보였어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배경, 와인잔, 그리고 화면 오른편에 아주 살짝 찍힌 남자의 손, 반지가 있었어요. 지수는 그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 동안 오미라는 거의 매주 시댁에 출입했어요. 처음엔 도혁과 함께, 나중엔 혼자서도 왔습니다. 최명자에게 드린다며 한과 세트를 들고 왔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하게 2손으로 차를 따랐어요. 지수가 4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어쩜 이렇게 살갑냐는 말을 미라는 2달 만에 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미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수는 꼼꼼함을 몸에 익혔어요. 사람을 읽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지, 어떤 클라이언트가 말과 다른 것을 원하는지, 그 감각이 지금 미란을 향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의 SNS 공개 태그 검색, 날짜별 사진 패턴 분석, 도혁과 찍은 사진과 혼자 찍은 사진의 시간대 비교, 그리고 그 둘의 패턴이 어긋나는 지점 찾기. 그러던 중 지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란이 올린 사진 중 창문 유리에 반사된 이미지가 있었어요. 강남의 어느 호텔 로비였습니다. 미란이 찍은 건 카페 라떼였지만 유리창에 반사된 배경에 테이블 맞은편 남자의 팔뚝이 보였어요. 소매 끝에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 다이얼의 시계였어요. 지수는 그것을 확대했습니다. IWC 파일럿 워치. 500만 원이 넘는 시계였어요. 도혁이 차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도혁이 근무하는 시간에 미란의 위치 태그가 피부가 금방이 아닌 곳에서 잡혔어요. 카페, 호텔 로비, 백화점. 근무 중이어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됐을 때 시댁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도혁의 생일 겸 모임이었어요. 지수와 현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혁과 미란. 6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자가 미란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미란의 눈에 천천히 물기가 찼어요.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아봤어요. 눈물샘이 아니라 두뇌에서 나오는 눈물. 필요할 때 켤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것이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명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강도혁이 굳은 표정으로 미란을 봤습니다. 언제? 2달 넘었어요. 최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다리던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했어요. 책임져야지. 최명자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입덧은?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네, 어머니. 다니고 있어요. 입덧이 조금 있는데 참을 만해요. 고생했겠다. 아이고. 그 순간부터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관심이 미란에게로 쏠렸어요. 지수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는 한번 지수를 봤어요. 어색한 눈빛으로.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2달. 처음 만난 날 이미 임신이었다는 건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최명자는 달라졌습니다. 미란에게 매주 삼계탕을 끓여줬어요. 도혁집에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비싼 임산부 비타민도 사줬어요.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몸을 봐줬습니다. 임신 중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목록을 종이에 직접 써서 미란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음번 시댁 모임에서 지수가 들어서자마자 최명자가 말했어요. 지수야, 미란이 힘드니까 오늘 청소는 내가 다 해줘. 네. 미란은 소파에 앉아서 발받침을 올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수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 손자 보신다고. 알아. 미란이한테 좀 잘 대해줘. 임산부잖아.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대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배려해줬으면 해서.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핸드폰 녹음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앞으로 미란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도혁일까요?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됐습니다. 미란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먼저 메뉴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불고기 해도 될까요? 하는 식으로요. 최명자는 항상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지수가 4년 동안 해오던 것들이 미란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식 메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명절 음식 분담, 나중엔 가족 단체 채팅방의 공지사항까지 미란이 먼저 올렸어요.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이에요. 다들 챙겨드려요. 처럼요.
지수가 몇 년째 해오던 역할이었습니다. 지수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란이 이미 해버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최명자는 그것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 집안 친척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친척들이 미란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아유 예뻐, 몇 달이야, 첫 손주겠네.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지수는 음료를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란이 따라 들어왔어요. 지수야. 지수는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 말 있어. 미라는 부엌 문 쪽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거실 소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덮어줬습니다. 너네 신혼집 말이야. 어차피 첫 손주는 내가 낳는 거잖아. 그 집 우리 애 키우기 딱 좋겠더라. 지수는 냉장고를 열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애도 없잖아. 2층이고 학교 바로 옆이고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던데. 도혁 씨한테 그 집 주시면 어떻겠냐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집은 현우 씨랑 내가 대출 받아서 산 거야. 그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미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우 씨 월급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구하면 되지 않겠어? 어머니도 보태주신다고 하시고. 미란아. 응? 그 얘기 다시 꺼내지 마.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았어요. 미란이 잠깐 표정을 굳혔어요. 그러다 다시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얘기해 본 거야. 미란은 거실로 나갔어요. 지수는 냉장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지수는 핸드폰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켜져 있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현우에게 그 대화를 전했어요. 미란이가 집을 내놓으라고 했어. 뭐?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랬어. 어머니도 그 얘기 하셨다고. 현우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확인해 볼게. 현우야. 우리 집이야. 내가 인테리어 보증금 빼서 넣은 집이고 당신 퇴직금 당겨서 넣은 집이야. 알아. 알아. 근데 어머니가 워낙 도혁이한테 약하시잖아. 일단 상황 보자고. 일단 상황 보자. 지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현우의 한계였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머니의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갈 수 없는 사람. 지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 미란이 한 말들, 채팅방에서 유포된 사진들, 교과서의 낙서, 어린 지수가 혼자 기록해 놓은 것들이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일기에 쓴 것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한 장씩 디지털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민서. 지수보다 3살 위인 그녀는 현재 사설조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보험 사기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가정 관련 조사로 업종을 넓혔다고 했습니다. 선배, 저 한지수예요. 잠깐 시간 있어요? 박민서는 이틀 뒤 지수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꺼냈어요. 사진 캡처, 날짜, 메모, 호텔 이름 추정치. 박민서는 그것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파란 다이얼 IWC, 강남 호텔, 목요일 오후 패턴. 확인은 가능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부탁드려요. 지수야. 박민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써야 할 때 쓸 거예요. 박민서가 지수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나서면서 지수는 처음으로 전화기 속 미란의 프로필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씩씩하게 웃고 있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것이 진짜 오미란이 아니라는 것을 지수는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당당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지수는 그 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그릴 때도,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지금 미란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때도 걷는 동안 지수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잡혔어요.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처럼 전체 구조를 먼저 그리는 것.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순서로 드러낼지. 충격은 한 번에 오면 안 됐습니다. 층층이 쌓여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수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순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수는 무엇을 찾아낼까요? 미라는 전략가였습니다. 지수가 가족 모임에서 집 문제에 선을 그은 다음 날 미라는 최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의 전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 자신을 먼저 피해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변하지 않은 미란의 방식이었어요. 어머니, 저 요즘 지수 언니가 저를 많이 불편하게 해서요. 최명자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왜? 무슨 말을 했어? 딱히 뭐라고 하진 않는데요. 보는 눈빛이 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족 모임에 가면 늘 불편해요. 미라는 말끝을 흐렸어요. 최명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수한테 얘기해야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예민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어떡해. 전화가 끊기고 30분도 안 돼요. 지수에게 최명자의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미란이 임신 중인데 눈치 주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어요. 지수는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지수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 주 시댁 모임에서 미라는 거실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최명자와 도혁이 있는 앞에서였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든데 지수 언니한테 눈치도 받는 것 같고. 도혁이 미란을 안으며 말했어요. 무슨 눈치야? 형수가 뭐라 했어? 딱히 뭐라고 한 건 아닌데요. 그냥 느낌이요. 제가 이 집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싶고. 최명자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못 와? 어서 와야지. 이제 가족이잖아. 지수는 그 장면을 주방에서 바라봤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란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먼저 피해자가 되는 것. 억울한 표정으로 딱히 뭐라고 한 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지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험담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미라는 직접 욕하기보다 표정 연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억울한 눈빛으로 있으면 선생님은 지수를 의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란이한테 좀 잘 대해줘. 임신 중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도 알아.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현우야, 나 요즘 많이 고립되고 있는 거 느껴져?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셨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잘 지내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수네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꺼내지 않는 것. 전화를 끊고 지수는 침대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는 느낌. 그것이 지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찾았어. 만나자.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민서가 내민 파일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지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미란과 함께 서 있는 남자였어요. 이번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권재호. 46세. 건설 대기업 임원이야. 결혼한 지 18년, 자녀 2명. 지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역보다 15살은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란이랑 얼마나 됐어요? 확인된 것만 8개월. 지수는 계산했어요. 임신 2달. 만남 8개월. 임신 추정 시기에 권재호와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을지. 그 교집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이 이 남자 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어. 내가 확보한 호텔 체크인 날짜랑 미란의 임신 추정 시기를 대조했는데 겹치는 날이 있어. 박민서가 문서를 꺼냈어요. 호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권재호 이름으로 된 회사 카드였어요. 날짜, 금액, 호텔명, 그리고 미란의 SNS 사진 날짜와 대조한 표, 그리고 박민서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더 중요한 거야. 미란이 권재호랑 통화한 내용이야. 권재호가 자기 회사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그 자리에 미란이 있었고 스피커가 켜진 줄 몰랐던 거야. 지수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들어봤어요? 들었어. 아이 얘기가 나와. 지수가 눈을 들어 박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요? 미란이 그쪽이 아빠일 수도 있다고 했어. 권재호가 친자 확인은 나중에 하자고 했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안에 USB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미란의 직장 동료와 우연한 연결이 닿았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거래처 담당자의 아내가 같은 피부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담당자가 점심자리에서 무심코 말했어요. 거기 상담실에서 미란 씨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누군가한테 도혁 씨는 모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침착하게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날짜와 내용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지수는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이어리. 이미 스캔해둔 것이었지만 오리지널을 다시 꺼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학폭 기록들, 채팅방 캡처, 교과서 낙서 사진. 지수는 그것들을 파일에 정리했어요. 이것은 미란을 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15살의 지수가 혼자 기록한 진실. 그것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 즈음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명목상 도혁과 미란의 결혼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곧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혁이 신혼집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전세로 구하면 돈이 너무 들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현운의 집이 위치가 좋다고 했잖아. 거기 어떻게 됐어? 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아,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요. 대출이야 갚으면 되지. 어머니가 보태줄게.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희 집은 현우와 제가 함께 마련한 집이에요. 대출도 함께 갚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등기돼 있어서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어요. 가족 간 부동산 문제는 법적으로도 복잡하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지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사실을 꺼낸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수에겐 거슬렸지만 지수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지수는 인테리어 회사 거래처를 통해 연결된 세무사를 만났어요. 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상속 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속은 배우자, 직계자녀에게 법정 비율로 돌아가요. 근데 생전 증여가 한쪽에만 편중된 경우에는 나중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수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때요? 공동명이면 한쪽만의 동의로 처분 불가합니다. 양쪽 동의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전이 안 돼요. 지수는 그 말을 저장했어요. 필요하면 꺼낼 수 있게. 며칠 뒤 도혁이 혼자 현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제끼리 저녁을 먹자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들어온 현우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도혁이가 뭐라 했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증여받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 대신 어머니 명의 적금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얼마? 2억. 우리 집 시세가 5억 5천인데.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세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동명의이므로 배우자 동의 없는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수는 그 답장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사이 미라는 지수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밖에 누가 오셨는데요? 지수가 나가보니 미란이 서 있었어요. 지수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뭔데? 미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직원들이 보이는 공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진심이야. 도혁이한테 그 집 주고 싶어 하셔. 현우 오빠도 못 막는다는 거 알잖아. 우리 집은 공동명의야. 나랑 현우. 미란이 잠깐 굳었습니다. 공동명의? 응. 5년 전에 등기냈어. 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지수야, 우리 원수 아니잖아. 잘 지내자. 나도 그 마음이야. 지수가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 뒤에 붙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 거야. 미란이 돌아갔어요. 지수는 사무실로 들어와 핸드폰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장됐어요. 그 무렵 지수는 오래 닫아뒀던 서랍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결혼 전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조미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란 무리의 주변부에 있었지만 지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미연아, 나 지수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단체 채팅방 기억해?
거기서 오미란이 나 얘기 올린 거. 조미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해. 나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말리지 못해서. 지금 캡처 남아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찾아볼게. 혹시 남아있으면 보내줄게. 이틀 뒤 조미현에게서 파일이 왔어요. 오래된 화면 캡처였습니다. 화질은 낮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어요. 날짜, 닉네임, 그리고 지수를 향한 글들. 지수는 그것을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이제 그것을 증거로 볼 수 있었어요. 15살의 기억이 아니라 32살의 기록으로. 지수는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강도혁과 오미란의 약혼식이 잡혔습니다. 도심의 웨딩홀 연회장이었어요. 양가 가족, 직장 동료, 친척들이 초대됐습니다. 100명 안팎의 자리였어요. 미란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본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명분은 배안의 아이를 위해 빨리 공식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명자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지수는 그 발표식 날짜를 들었을 때 박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날짜 잡혔어요.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충분해. 나머지 준비 마무리할게. 지수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그 안에 완성해야 했어요. 박민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은 병원 서류였습니다. 미란이 다니는 산부인과의 초진 기록이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사본이었습니다. 날짜, 임신 주차, 그리고 초음파 기록지. 지수는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초진이 언제야? 임신 6주 때. 날짜 역산하면 수정 추정일이 나오잖아. 그 날짜에 권재호와 체크인 기록이 있어? 있어. 그것도 2번. 지수가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건 박민서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권재호 회사에 재무 관련 비리 정황이 있어. 경제부 기자한테 따로 넘길 수 있어. 기자요? 내 아는 여기자야. 법원 판결 나면 쓰겠다고 이미 관심 가지고 있어.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아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권재호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약혼식 먼저. 그 이후에 봐요. 약혼식 일주일 전 지수는 혼자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현우가 출장을 간 날 밤이었어요. 지수는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목록, 병원 기록, 채팅 캡처, 고등학교 다이어리 스캔본, 학창 시절 채팅방 캡처까지. 그것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정했어요. 무엇을 먼저 보여줄 것인지, 어떤 순서로 공개할 것인지. 충격은 쌓이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엔 확인, 마지막엔 결정타. 이 구성이 중요했어요. 단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여러 사실이 연결될 때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니까요. 박민서가 약혼식 콜 기술 담당자와 연결이 됐어요. 메인 스크린에 HDMI를 통해 지수의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박민서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지수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게 끝나면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15살의 지수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32살의 지수가 있었어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지수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양다리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나을지, 녹음 파일을 먼저 트는 것이 나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사진 먼저, 그 다음 녹음, 마지막에 병원 기록. 사람의 눈은 이미지로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음성이 나오면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문서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생전 처음으로 발표 연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말을 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는 동안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나 연습할수록 안정됐습니다. 지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무서울수록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준비가 완성되면 두려움은 빠져나갔습니다. 강도역과 오미란의 약혼식은 저녁 6시에 시작됐습니다. 홀 입구에서부터 장식이 가득했어요. 흰 꽃과 리본. 입장할 때마다 스태프가 리플릿을 나눠줬습니다. 표지에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미란이 도역의 어깨에 기댄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지수는 현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현우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수야, 괜찮아? 응. 홀 앞쪽에 설치된 대형 화면이 슬라이드 쇼를 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미란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최명자는 맨 앞줄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도역의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고 떠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요. 박민서의 답장이 왔어요. 됐어. 말만 해. 식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두 분이 직접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역이 일어섰어요. 미란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역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강도역은 오미란과 올 가을 결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미란이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홀 앞쪽에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떴어요. 호텔 앞에 선 오미란과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날짜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호텔 입구를 향해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이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홀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소매를 잡았어요. 지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는 조용히 현우의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 지수는 홀 전체를 바라봤어요. 최명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친척들은 모두 지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강현우의 아내이고 오늘 이 자리의 하객이에요. 그리고 오미란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 나온 자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진 속 남성은 권재호 씨입니다. 건설 대기업 임원이시고 기혼이세요. 오미란 씨와 지난 8개월간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분이에요. 호텔 결제 내역은 권재호 씨 법인카드로 확인됩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오미란 씨, 제 이름은 지수야가 아니라 한지수 씨입니다.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은 음성 파일입니다. 지수가 핸드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홀 스피커로 소리가 퍼졌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쪽이 아빠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친자 확인은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일단 도혁이한테 붙어 있어야 해.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도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미란아. 미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 오해야. 이유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어요. 산부인과 초진 기록, 임신 주차, 날짜 역산표, 그리고 그 날짜에 권재호와의 호텔 체크인 기록. 친자 확인은 당사자들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소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홀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최명자가 손을 떨며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었어요. 도혁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어요. 홀안은 한동안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렁임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저마다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따라 2명, 3명이 더 나갔습니다. 미란의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떴어요. 미란이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이거 다 조작이면 어떡할 거야? 다 가짜야. 지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작이면 법적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저는 확인된 것만 말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도혁에게 달려갔어요. 도혁 씨, 나 믿지? 저 여자가 우리 망치려는 거야. 예전부터 나 싫어했어. 도혁은 미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녹음 파일은 뭐야? 그건 친구한테 한 말이야. 농담으로. 그쪽이 아빠일 수도 있다는 게 농담이야? 미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자 검사할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이번엔 아무도 그 눈물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최명자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4년이 됐습니다. 그 4년 동안 가능하면 조용하게 맡겨진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제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미란 씨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고, 아이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모든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미란 씨를 망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 가족이 잘못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지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수는 홀을 걸어 나갔어요. 현우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호등이 빨갛다가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지수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 만난 날부터 이상했어. 확신은 나중에 생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 당신이 일단 두고 보자고 했어. 현우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강도혁이 아니었어요. 권재호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날 도혁은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다는 것을 현우는 알았습니다.
최명자는 사흘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미라는 도혁에게 마지막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신이 외롭고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혁은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서가 아는 경제부 기자에게 권재호의 회사 자료를 넘겼어요. 그 기자는 2달 뒤 기사를 냈습니다. 회사 내부 자금 유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권재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아내의 이혼 소송도 시작됐어요. 미라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댁은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잦은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도혁이 한동안 시댁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그것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최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씨 집안은 저마다 자신이 만든 결과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이 지수에게 처음으로 꽃다발을 사왔어요. 이유가 없는 꽃이었습니다. 무슨 날도 아니었고 사과의 의미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왔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물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수의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오미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결혼 발표식 현장 영상이 SNS에 올라왔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찍은 것이었어요.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자료를 공개하는 장면, 음성이 흘러나오는 장면, 미란의 얼굴이 굳어가는 장면. 그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넘겼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이다다, 저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진짜 드라마보다 드라마네 같은 말들이 달렸어요. 지수의 얼굴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미란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담동 피부과 원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어렵겠어요. 정리해 주세요.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재호는 미란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아내에게 들켰거든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어요. 양육비 협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미란의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어요. 오래된 지인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이번 사건 기사 링크가 올라왔어요. 예전에 지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미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도혁의 집을 찾아간 것은 결과 통보 일주일 뒤였어요. 도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미란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도혁 씨,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 진심으로 사랑한 건 도혁 씨야. 도혁은 바닥에 무릎 꿇은 미란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혁은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혁 씨, 저 정말 잘못한 거 알아? 그래. 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줘. 나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것은 나중이 없는 말이었어요. 미라는 일어나 문을 나갔습니다. 도혁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란이 지수의 인테리어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 주위가 부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무리해서 새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알아?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지수가 말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러나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넌 남의 인생을 망쳤어.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네. 미란이 입술을 떨었어요. 이번엔 정말 잘못한 거 알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오미란 씨, 도련님한테도, 권재호 씨 아내한테도, 시댁 가족한테도 해야 할 사과가 있어. 나한테 오기 전에 거기부터 가야 했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돌아섰어요. 바빠서. 그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시댁 현관에 들어서던 날과 달랐어요. 시어머니 최명자가 지수에게 전화를 한 것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2달 뒤였습니다. 지수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지수는 시댁 근처 카페에서 최명자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최명자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미안하다. 지수는 기다렸어요. 그 사람한테 너무 빠르게 마음을 줬어. 손자 본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내가 그냥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최명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4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다 해줬는데 집도 빼앗으려 했고 내가 너무 못됐어.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통해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봐주셨으면 했어요. 저도 여기 있다는 거. 최명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럴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화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4년의 무게가 한 번의 대화로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날의 그 말은 지수에게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강현우는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주말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 먼저 같이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어봤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뭐가? 그때 일단 두고 보자고 했을 때 그거 내가 비겁했던 거야. 지수는 냄비를 저으며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면 됐어. 그것만으로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야. 현우가 그 옆에 서서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은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묻지 않았어요. 강도혁이 지수의 회사를 찾아온 것은 여름이 됐을 때였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지수는 놀랐지만 자리를 권했습니다. 커피를 받고 앉아서 도혁이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때 미란이 편만 들었을 때 형수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수는 도혁을 봤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어른의 눈빛이었어요. 막내로 자라 세상 쉽게 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도 당한 거예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도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 바꿀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잘 해드릴게. 도혁이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다운 웃음이었어요. 오미라는 그의 가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낳았어요. 권재호는 법원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내기로 했고
미라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권재호 회사 비리 기사가 나간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법원 판결이 나면 권재호는 회사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란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미란이 새로 이사한 곳은 조용한 중소도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거기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지수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미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15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던 그 아이.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던 그 아이. 지수는 그 아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잘 버텼어.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눈물이 나오면 그냥 뒀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그런 밤이 지나면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또 출근했어요. 지수의 인테리어 회사는 그해 처음으로 직원을 2명 더 채용했습니다. SNS에 올린 포트폴리오가 입소문을 탔어요. 아이방 인테리어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세심한 수납, 따뜻한 조명, 아이 눈높이에 맞는 가구 배치. 클라이언트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고 그 사진들이 퍼졌어요. 예약이 2달 뒤까지 잡혔습니다. 아이가 없는 지수가 아이방을 가장 정성스럽게 했다는 것이 역설적이었어요. 그러나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성이란 꼭 자신이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없는 것을 상상하는 힘. 그것이 어쩌면 더 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어느 봄날 아침 지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연두빛이 가지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또 한 명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활기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좋았어요. 예전에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나눌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30평대 가족 거실 리모델링, 어린이 도서관 인테리어, 제안서, 신혼부부 원룸 설계. 제각각이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누군가의 일상이 담길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 좋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것. 거기에 지수의 손길이 닿는 것.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지금의 지수가 할 수 있는 것. 집을 잃지 않은 것도 진실을 알린 것도 모두 여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왔어요. 지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댁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차이였어요. 지수는 그날 집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